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한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네.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이른바 최수근 상병 네. 이 특검법이 상정이 돼가지고 예. 처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한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감경 반응이 나왔네요. 거부권이 행사되나요? 네,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일날 어저께는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농성 규탄 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윤재욱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렇게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줄 알았으면 아예 이태원 특별법부터 합의 안 했다라고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을 다시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역시 이제 대통령실과 지금 대통령실이 뭐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뭐 이도훈 홍보수석 각 그 라디오에 다 출연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그 이 위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사실 거부권에 대한 어떤 명분을 좀 축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독소조항이 있고, 하나는 이태원 특별법과 다른 점이, 이태원 특별법은 왜 지금 받아들였냐면 이미 수사가 다 끝났거든요. 검찰 수사도 끝났고 경찰 수사도 끝났고 국정조사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도 22명이 기소됐는데 유가족이 그래도 더 미진하다라고 하니까 여야가 합의했다. 이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거죠. 수사가 뭔가 미진하거나 부족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경찰의 수사도 아직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검법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든지 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특검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 이달 말 그러니까 27, 8일인가요? 네. 본회의에서 다시 민주당은 네. 제의를 하겠다는 거죠. 제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재표결을 하겠다는 그렇게 것이고요. 되면은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죠. 한 18명. 18표 정도가 예. 이탈해야 한다는데 그렇죠. 낙선 의원이 55명이나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96명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현재 300이 제적이 아니고 거기서 3분의 2가 188이라고 봤을 때 현재 18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선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18석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8명만 여기에 찬성을 하면 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22대 총선 국회 시작하자마자부터 레임덕임을 입증하게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어저께 통과시킨 이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낙선 의원 등 한 26명만 불출석 하면은 제적 의원이 한 180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이 한 176명이니까 예. 김웅 의원은 또 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특검 전국에 물꼬를 튼 거, 네. 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다른 특검들은 물론 22대 국회에 가서 열리겠지만 상정해서 뭐 민주당이 처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특검 전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1대 마지막 지금 그 달 아닐까? 1개월이 5월이 그런데 여기서는 18입니다만 한 달만 지나면 8로 바뀌어요. 그 숫자가. 예. 그러니까 18보다 훨씬 수월한 숫자.
200석이 될 수 있는 3분의 2가 될 수 있는 수월한 숫자가 22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니 18석도 이렇게 쉽게 됐는데 선수는 바뀌지만 어쨌든 8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김용 의원은 22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네. 몇몇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명을 했고 MBS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표조사 그 여론조사를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것을 보면은 최상병 특검 찬성이 67%입니다. 네. 네. 거의 다 찬성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반대는 19%에 불과해요. 네. 과연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워낙 여론이 왜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공수처라든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특검이 발족하면 거기서 수사 상황 그거 다 꼬리 넘기면 그만 아닙니까?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검이 발족하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 내용들을 전부 특검한테 넘기는 국정농단 사건이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뭐 수사 중이었던데 특검이 발족을 하니까 검찰이 수사한 거 다 넘겼죠. 최수근 그 상병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외압이 작용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축소가 됐고 혐의자가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미 그 8명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결재까지 남았을 그 다음날 회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뭔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방법무관리관이 이시원인가요? 네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전화를 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외압을 가했느냐 그걸 밝히자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요. 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거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고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야당의 목표는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된 그 법의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외압 회유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 뭐 이렇게 해서 이에서의 회유 압박 뭐 해서 대상이 대통령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느닷없이 양당 대표들 올라오라 해갖고 상정해야겠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안 변경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민주당 쪽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러면 설명 없이 그냥 표결로 들어가서 일단 1차 그러니까 의사 변경에 관련된 찬성. 한번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성했으므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제 국회법 77조를 예를 들어왔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정말 폭압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표 의장, 뭐 강봉균 장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몇몇 정치인들을 굉장히 존경한다고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시장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의회주의자였거든요. 네. 끝까지 의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높이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전날 완전히 정말 국회의장을 개 XX라고 표현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김어준에 나가서 그랬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홍익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당 지도부가 아주 국회의장을 거의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복당 안 시키겠다.
뭐 복당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정치하는 끝났는데. 거고. 그렇죠. 그 복당을 시키겠다. 두 번째, 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순방, 그러니까, 몇몇 개 국가를 순방하는 믹타 의장국 회의와 관련된, 외교 일정을,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압박에 국회의장이 굴복한 모양새가 됐고요. 저는 더 사실 이게 코미디인 게요. 그날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의 이 해외 일정을 막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홍익표를 비롯해서 이런 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쓸데없는 그런 외유다. 1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국회의장이 세금을 펑펑 써가면서 이렇게 그 외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믹타 의장국 회의야말로 굉장히 가야 될 그런 외교 일정이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변하는 참 코미디를 연출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뭐 박지원이가 욕을 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것도 물론 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떠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몇 마디 했다고 해갖고 거기에 굴복하고 더군다나 홍익표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에 외유 안 합니까? 이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네. 과거 우리 졸업여행 가듯이 네네. 임기 마치면서 같이 여행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짜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따져보면은 제가 거기도 가고 싶고 네네. 이 믹타회의라는 게 뭔데 이렇게 김진표가 꼭 가려고 합니까? 믹타회의는 5개 중견국입니다. 믹타가 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중견국 5개국이 함께 국회는 국회의원들끼리 또 외교장관은 외교장관끼리 또 감사원은 감사원끼리 서로 회의를 나눠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의장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의장국을 뭐 준비하는 어떤 그런 모임으로 올해 내에서도 지금 감사원들끼리 또 회의를 하고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이번에 의장단이 회의를 하는 그런 뭐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진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다봐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김진표라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네, 예. 아니 뭐 박지원이가 그 사람이 무슨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데 예. 물론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방송을 한두 번 해본 사람입니까? 아유. 국회의장이 이 사람들 몇 마디에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외유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홍익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은 안 나갑니까? 네. 거의 같이 나가려고 짜고 그런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윤재욱이 같은 경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결사적으로 뭐 방어할 노력도 없지 그냥 퇴장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쇼하느라고 국민들한테 뭘 항의 그 롯데다워 앞인가 뭐 국회 앞에서 쇼하고 앉아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정말 저런 당이 꼭 있어야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홍익표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재욱을 도와주는 거다. 윤재욱도 우리가 이렇게 강행을 해야지만 입장이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홍익표 나는 안 나가겠다. 국회의장하고 여유 이것도 4일부터 18일까지 며칠을 나갑니까? 네. 그 믹타회의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니까 하나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회의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 한두 번 봤습니까? 이 국민들만 정말 불쌍한 거예요.